네, 빛공의 공모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콘테스트 K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모전을 찾는 많은 응모자분들 아마도 수상에 대한 기대를 누구나 하고 계실 텐데요. 지난해 빛공의 공모전 UCC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를 학생 리포터가 직접 만났습니다. 제작 요령과 함께 우승에 대한 팁까지 들어보고 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빛공의 공모전은 어떻게 알고 출품하게 되셨나요? 그 공모전을 원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네. 그 친구들이랑 공모전 뭐 할 거 없나 하면서 이제 데티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공모전을 모아놓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네. 마침 그 빛공의 공모전이 있어서 그래서 되게 우연히 알게 된 그런 케이스였어요. 우연히 알게 되셨구나. 네. 네, 공모전 참여를 결정하고 나서 준비 기간이 있으셨을 텐데 좀 준비 기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아이템이 있던 상태여서 네. 스토리 정리하는 데 하루 정도 걸렸고요. 그다음에 네. 소품들 만드는 거 하루, 그다음에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 수상이라는 좋은 성적도 거두셨는데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는 기획이 있는 상태였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공모전을 알게 돼서 네. 정말 좀 되게 우연히 많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은 거의 이제 기존에 기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템 수정하는 거는 뭐 하루 정도밖에 안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그 클레이가 아니라 그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네. 해서 스톱모션을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처음에 원래 팀원도 3명이었고 근데 한 명이 빠지는 바람에 이제 둘이서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마침 그 전학기에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수업을 해서 그걸 적용을 해서 일주일 동안 촬영 편집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는 그 되게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생일 때 그 책을 보면서 우연히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어요. 네. 밤인데 원래 나무는 낮에 광합성을 하고 밤에는 호흡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밤에도 인간들이 빛을 너무 많이 밝혀놔서 그런 인간들의 이기심 때문에 나무가 밤에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되게 깊은 감명을 받아서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이제 대학교 들어오고 1학년 때 그 중간고사 기간에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그 제가 기숙사에서 사는데 그 바로 옆에 닭장이 있거든요. 네, 닭장이. 근데 그 닭장에서 새벽 2시가 되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우나 해서 보니까 시험 기간이라서 이제 빛이 하도 많으니까 학생들이 밤을 새는 학생이 많아서 밝으니까 이제 닭이 아침인 줄 알고 그렇게 울게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근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얘는 아침에만 울어야 되는데 밤에도 이렇게 울다 보면 되게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나 가져가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네. 거리가 좀 돼요. 네. 시골이라서. 근데 해바라기 밭이 있는데 해가 넘어가는 방향이랑 다른 방향을 계속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건물 빛이 밝은 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바라기도 밤에는 좀 쉬어줘야 되는데 계속 인간들이 빛을 쓰니까 목을 돌려야 되는구나. 그럼 좀 되게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정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빛공의 공모전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품이더라고요. 이 빛공의 공모전 당선작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주제를 선정했는지 또 사용된 기법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제는 빛공해가 주제고요. 빛공해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나 그런 생물들이 겪는 그런 우리 인간들 때문에 빛공해 때문에 겪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서 우리 또한 그런 빛공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걸 주제로 잡았고요. 저희가 만든 UCC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스톱모션은 소품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계속 촬영을 하는 그런 형태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연속적으로 찍힌 사진을 쭉 연결하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그런 형태를 이용했고요.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쉽고
이렇게 이해를 빅공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기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로 빅공익 공모전이 11회째를 맞았는데요. 이 빅공익 공모전이 다른 UCC 공모전과 다른 좀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빅공의 공모전의 최대 장점은 네. 쉽다라는 그런 점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쉽다.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빛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 다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우리가 밤에 자야 되는데 뭐 밖에서 자꾸 막 빛을 막 번쩍번쩍거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이런 것도 다 빛공에 해당이 되니까 굉장히 소재가 도처에 널려 있다는 네, 그래서 접근하기 쉽다는 거. 조금만 그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 어디서든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작년 당선자분들이시잖아요. 앞으로 올해 11회째 맞은 빅공익 공모전 참여하실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일단은 그 빅공의 공모전 자체가 좀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어린이 부도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되게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되게 그렇게 어렵고 그런 공모전이 아니니까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자유롭게 풀면서 누구라도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네. 하고 싶은 말 또 있다면은 네. 저희가 말한 빅공예는 정말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하지 않았던 그런 진짜 저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또 그 공감을 이루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빅공익 공모전 말고 다른 공모전에서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